안녕하세요. 라미차 성형외과 원장 민희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구독자분들에게 실제 코 성형 과정을 좀 보여드리기로 했잖아요. 먼저 코 성형에 대해서 좀 짧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코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것이 코 성형이지. 모양을 바꿔주는 미용적인 수술의 분야와 기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기능적인 수술의 분야,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각각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성형외과에서는 물론 기능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지만 외적으로 미용적인 부분을 더 개선시키기 위한 이 분야가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요즘 환자분들이 많이 받는 코 성형의 종류나 트렌드가 있나요? 당연히 있지. 트렌드라는 거는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그때 유행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 쉽게 얘기하면 아름다운 사람, 연예인, 셀럽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코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또 그거와 별개로 꾸준한 스터디셀러들이 있어. 원래 코가 이쁜 사람들, 그런 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최근에는 무조건 콧대를 막 많이 높이고 무조건 높은 게 좋아 이거보다는 코끝은 좀 강조하더라도 콧대는 좀 자연스럽게 가는, 자려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모양을 추구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생각돼.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얼굴에서 잘 어울리고 소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좀 추구하려고 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직선에서 직반 그 사이의 느낌, 남성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약간 직선 스타일의 그런 코디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성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가장 많이 질문하고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으시니까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이 코가 저한테 잘 어울릴까요?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적인 부분에서는 수술하고 혹시 나중에 부작용 같은 거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걱정하시는 것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하게 너무나 많은 궁금증과 걱정거리가 있으실 수 있는데, 상담할 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혹시 모를 그런 걱정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미리 수술에 대한 그런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그래서 수술하시려는 분들에게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상담이어도 좋고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마다 다 생김의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수술할 거다, 이런 것들은 수술하면서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콧대와 코끝 수술을 하시는 분인데 보코를 메인으로 지금 수술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코끝의 피부가 좀 두꺼운 스타일이고 코끝도 살짝 좀 들려있는 그런 코 모양을 갖고 계십니다. 좀 신경 써서 수술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좀 두꺼운 피부를 최대한 좀 얄쌍하게 보이게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코끝의 길이를 좀 연장해서 콧구멍이 들려서 살짝 들창코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려는 것, 그리고 환자분께서 원하는 게 살짝 라인 있는 듯한 느낌의 코 모양을 원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환자분이 원하는 느낌을 내주는데 이제 중점을 둘 거고요. 수술의 방식은 콧대에는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쓸 거고요. 코끝 쪽은 비중계 연골과 귀용골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할 예정인데, 우리가 이제 수술 전에 살펴봤던 CT에서 환자분의 비중계 연골 사이즈는 대, 중, 소로 나눴을 때 중간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이 비중계 연골을 메인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다만 이제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귀용골을 보조적으로 이용해서 코끝 성형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방금 전에 채취한 이제 우리가 귀용골이고요. 귀용골의 특징은 이렇게 귀가 말랑말랑 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귀용골만으로 코끝 성형을 할 때는 코의 전체적인 느낌이 좀 부드럽고 돼지코가 되는 그런 코를 만들 수가 있는데, 대신에 코끝을 좀 짱짱하게 이 귀용골만으로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메인 역할은 비중격이 되거나 늑연골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채취한 비중계 연골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제가 CT상에서 대각선 길이 한 2cm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측정을 해보면 대각선 길이가 한 2.4 정도 나오니까 제가 예상한 적절한 크기를 잘 채취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비중계 연골의 두께, 강도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비중계 연골이 사이즈는 커도 강도가 너무 약해서 너무 잘 휜다든지 이러면 코끝을 지지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수술 전에 코 안에 비중계 연골을 손가락으로 좀 만져보면서 촉진을 해봐야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박리와 기본적인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서부터는 코 모양 만들기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콧볼도 넓기 때문에 콧볼 축소를 같이 이제 시행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콧볼 축소 같은 경우에는 콧볼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바닥이 좀 넓은 편이라 바닥을 줄이는 위주의 디자인으로 콧볼 축소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수술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대칭이거든요. 우리 얼굴이 대칭인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얼굴 틀 안에서 비대칭의 단점들이 최대한 덜 도드라져 보이게, 눈에 덜 띄게 하는 것은 이 수술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더 신경 쓰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는 그러한 사람에게 좀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